중국에서 배웠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많이 다른 나라예요. 한국은 더럽고 가난한 후진국이 아니라 정말 발전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 개인 SNS에 글을 올린 후 엄청난 비난과 더불어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이지만 현재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 정도 프랑스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여행은 처음이었고 처음 보는 프랑스의 아름다움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중국에 돌아온 뒤에도 여행한 프랑스가 잊혀지지 않아 꿈에 나올 정도였죠. 저는 반드시 프랑스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피나는 노력 끝에 파리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날아갈 듯 기뻤는데 부모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제게 프랑스를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정도였죠. 제 고집에 부모님은 프랑스로 대학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타지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걱정보다 얼마나 멋진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프랑스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이 저와 친해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헛된 꿈까지 꾸고 있었어요. 중국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 중심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저를 다들 반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수업을 들어갔는데 역시나 명문대학답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내심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정도였죠. 제 생각과 달리 제게 먼저 다가오는 다른 나라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와 같이 유학 온 중국인 친구들만이 제게 다가올 뿐이었죠. 분명히 중국에서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 강대국인 나라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을 좋아하며 중국인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었는데 학교에서는 제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중국인 말고는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먼저 여러 친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들에게 중국이란 나라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죠. 많은 친구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들어보았다고 했지만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많은 친구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중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 안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 정말 분했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더럽고 위험하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 나라로 알고 있었고 한국의 많은 것들은 중국의 것을 베껴가며 성장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중국에서 살았을 때 주변의 중국인 친구들 중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는 한국은 중국 옆에 작은 나라일 뿐이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한국을 싫어하고 못마땅해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 한국을 중국보다 관심을 가져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중 류하오는 여러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한국을 비난했는데 처음에 류하오가 한국을 비난할 때는 속으로 박수를 쳤을 정도였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친구들은 중국보다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중국보다 한국에 열광하는 것인지 저는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명하다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고 한국의 BTS라는 가수의 노래도 찾아보았죠. 처음에 한국의 문화를 접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뛰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미있겠어라고 호기심에 시청을 했는데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한국의 여러 문화들을 접할수록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살 때는 한국의 문화들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접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현실과 너무 달라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찾아보았고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죠. 그리고 중국 정부와 언론, 학교에서까지도 한국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에 경악을 했어요. 저도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중국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제 중국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발전된 나라이며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글을 적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중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란 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 노력했다는 기분이 가득했고 중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SNS에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욕설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와 교류하는 친구들마저도 제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글을 남기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올린 글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삭제가 되었고 계정까지도 차단돼서 더 이상 접속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 신분증으로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다시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학교에서 제 소셜미디어 계정의 내용을 본 중국인 친구들은 제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국을 앞장서서 비난한 류하오를 중심으로 여러 중국인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펄쩍 뛰시며 제게 학교 따위는 그만두고 당장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고 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냥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고 중국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께 전화드려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앞으로 돈을 보내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크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지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처음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오기가 생겼어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프랑스 대학까지 왔는데 한 학기도 다니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고 집도 작은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어와 영어, 불어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제 국적이 중국이라고 하니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중국인을 뽑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몇 번이나 면접을 본 후 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국적이 중국인인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무례한 손님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거든요.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중국어를 사용하며 무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보기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루는 예약이 되어 있는 좌석에 중국인 4명이 직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어서 실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권유했는데
무조건 밖에 앉고 싶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재빨리 중국인 손님들께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들은 비싼 음식들을 주문할 거니까 여기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규정상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프랑스는 미개한 나라라 융통성이 없다고 중국어로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담한 기분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중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우월감이 가득해서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고 당연히 다른 나라 친구들이 중국인인 내게 먼저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은 규모가 커서 많은 나라의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면접을 볼 때 왜 제가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표정이 굳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정확한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항상 10분, 20분 정도 늦게 와요.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어요. 사실 모임하는 자리에 10분, 20분 정도 늦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조금 늦는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국 유학생 민지를 보고 놀랬던 게 민지는 지각은커녕 매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일할 준비를 끝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민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손님이 몰려도 느긋하게 움직이는데 민지가 담당하는 테이블의 손님들은 민지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탄하며 팁을 주기도 하고 사장님께 민지를 칭찬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민지를 보며 역시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도 민지처럼 일찍 출근하려고 노력했을 정도였어요. 레스토랑 일을 하면서 민지와 조금씩 친해지며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지와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중국인 친구들이 대놓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는 홀로 조용히 수업만 듣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민지와 친해지면서 민지의 권유로 동아리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처음 동아리실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은 저를 알아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끼리 몰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괜히 가입했다는 생각에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민지와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들과 유럽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죠. 그들은 제가 중국인인데도 편견 없이 대해 주었어요.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제대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만큼 한국인들도 중국인을 싫어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들은 모두 제게 친절했어요.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려고 할 때면 막아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문화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성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민지 덕분에 학교에서도 여러 명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집에서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금 누그러지셨으니 휴학하고 집에 와서 머물면서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중국이란 나라의 현실을 알아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채로 또다시 살기는 싫었거든요. 어머니께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대학을 졸업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파리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
오랑주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직한 오랑주는 프랑스의 다국적 통신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오랑주에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신 기술과 혁신을 배우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회사까지도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한국 기업과 교류하며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입사 2년 차에 저도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대학 다닐 때 인터넷으로만 알게 된 나라라 실제로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일지도 많이 궁금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직원을 만났는데 그를 통해 한국 정보통신의 대단함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도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공항과 지하철에서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어딜 가도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했어요. 호텔, 식당, 편의점뿐 아니라 심지어 대중교통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택시를 부를 때도 스마트폰으로 부르고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결제까지도 전부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했어요. 중국에서도 웨이신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결제가 되지만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주최하는 통신 및 기술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최신 기술 트렌드와 혁신을 학습했고 짧은 시간이지만 도심도 관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거리도 중국과 달리 어딜 가나 깨끗했고 저녁에도 안전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누구 하나 밀치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모습보다 아름다웠어요. 한국 사람들 중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출장으로 짧은 시간 한국을 경험했지만 굉장히 강렬했고 대단해 보였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랬던 것은 한국 관광지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었어요. 출장 중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경복궁과 명동, 남산타워 세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제 주변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만이 가득했어서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명동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어딜 가도 중국어가 들려왔죠. 그때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숙소로 돌아온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 제한이 풀린 건가 하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는 실망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독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대한 검열이 강했어요. 제가 외국에 사는 동안 한한령까지 시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중국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제가 본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중국으로 되돌아갔을 테고 아무리 정부에서 검열을 하려고 해도 우회해서 외부 사이트 접근을 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중국을 가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중국을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 있는 동생의 결혼 소식에 중국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은 좋았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올린 글 때문에 중국에서 체포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조금 남아 있었죠. 다행히 걱정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답답함을 느꼈어요. 일단 회사 업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메일도 안 되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어플들도 사용이 되지 않았죠. IP 주소를 변경해서 진행 업무 확인 정도만 가능했죠. 아버지는 제게 회사는 그만두고 중국의 발전을 위해 중국 기업에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되니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로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가부장적인 나라라 아버지의 말에 대놓고 반기를 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부장적인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죠. 오랜만에 중국을 방문했지만 그리움보다는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게다가 결혼식에서 여러 명의 하객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예전에 제 개인 SNS에 댓글로 저를 비난했던 친구도 보였죠. 그 친구는 제게 와서 이제 정신 차린 거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순간 욕설이 나왔지만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오랜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지만 예전에 봤던 모습들과 달라진 건 전혀 없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동생의 결혼식 이후로 어머니와는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출장 때 방문한 한국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보다도 더 환상적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프랑스에 빠져들었던 것 이상으로 한국에 푹 빠져들었죠. 한국 출장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학원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는 프랑스인들도 많았는데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인들도 많이 보였죠. 그들은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고 한국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를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대화는 못하지만 간단한 한국말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번 휴가 때 어머니를 뵙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여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행으로 한국을 길게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 왠지 설레어요. 만약 제가 프랑스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다른 중국인들처럼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겠죠.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하루빨리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치아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리치아오님의 말처럼 더 많은 중국인들이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면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